2026년 7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식 단상에 시진핑 주석이 올랐습니다. 40분짜리 연설에서 그가 콕 집어 이름을 부른 나라는 단 하나,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겠다. 조국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재확인한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도 다른 강대국 견제도 이 연설엔 없었습니다. 오직 대만뿐이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목표를 하나로 좁혔다는 신호입니다. 왜 중국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렇게까지 대만에 매달릴까요? 그리고 그 답은 왜 하필 우리 지갑과 연결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만 앞바다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이자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통로 하나가 막히면 우리 경제의 혈액순환이 그대로 멈춥니다. 만약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율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뛴다면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보여주는 생존의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대만 해협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우리 수출 기업의 공급망은 즉각 마비될 것입니다. 국제 물류 비용 폭등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물가 상승으로 전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이슈라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과거의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그 낙관론은 결국 시장을 기만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의 가격표가 요동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출 금리와 주식 계좌가 대만 해협의 상황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지금 이 숫자들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망각의 덫입니다. 도대체 30년 전 그날 우리는 무엇을 놓쳤기에 오늘 이런 위기를 다시 맞이하게 된 걸까요? 현재의 긴장감은 1990년대 초반의 상황과 판박입니다. 당시 시장은 장밋빛 미래에 취해 대출로 자산을 부풀렸지만 그해 말 시한폭탄은 어김없이 터졌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부채의 규모는 이미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꺼질 때 샴페인을 터뜨리던 사람들은 자산을 잃었고 미리 준비한 소수만이 불을 지켰습니다. 대만 해협의 움직임 역시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변수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예고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그 신호가 실제로 충돌로 번진다면 지금 세계는 어떤 구도로 나뉘어 있을까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두 진영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는 국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조국 통일을 내세운 진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보호와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서방 진영,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공급망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며 탈출구를 찾았지만 일반 가게는 여전히 이 거대한 파도의 경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 뒤에 숨겨진 내부 실태를 파헤치면 그 폭주가 실제로 어디를 향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는 상상 이상의 괴리가 있습니다. 경제가 순항 중이라는 뉴스 뒤에는 실속 없는 무모한 확장과 기형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실제 기업의 가동률, 즉 공장이나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 프로젝트, 다시 말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추진한 대형 사업들의 실적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경영진들의 논리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감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상장사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영업이익은 늘었다는데 정작 실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만발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전형적인 취약 구조로 꼽힙니다. 화려한 쇼케이스 안에 숨겨진 민낯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균열들이 곳곳에서 쌓이면서 경제 시스템은 이미 멈추기 힘든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할 시점들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산 가치 급락, 외환 위기, 공급망 붕괴는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한꺼번에 일상을 덮칠 것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경고하는 시스템 붕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적 파도는 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실상을 드러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고래들의 싸움이지만 그 밑에서 등이 터지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납품 단가와 금리 인상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고용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구조적 배신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겉도는 이유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성실함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너머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 이웃의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좀 더 크게 보면 대만 해협의 위기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퍼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계 경제의 공급망 지도가 재편되면서 우리 산업이 누려왔던 특권적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곡점에 서 있고 기술 패권 다툼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상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1년에서 2년 내 대만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경우 한국 경제가 어디에 서게 될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기업과 가게는 예고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실적을 방어하고 오히려 덩치를 키우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소재와 공정을 스스로 내재화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방패를 구축했습니다. 호황기의 사세 확장에만 몰두했던 기업들과 달리 이들은 현금을 쥐고 기술이라는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마다 이런 대표 기업들이 취했던 생존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핵심 공급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공급망 마비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긴장은 유지되지만 곧바로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는 이른바 뉴노멀, 다시 말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평상시 상태가 이어지는 시대에는 자산 비중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특정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대만 해협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나 위기 시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섹터와 ETF, 즉 여러 종목을 묶어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다음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본인 자산 중 외화 자산, 즉 원화가 아닌 달러나 다른 외국 통화로 가진 자산의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공급망 마비 시 타격받을 산업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자금 여력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냉철한 공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